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이적 소식이 아닌 두 역사적 기관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진 그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이른 축구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날 밤 유럽 대항전 결승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토트넘 호스퍼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17년 동안 이어온 무관의 저주를 끊어냈고, 더욱 놀라운 것은 41년 만에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런던의 회복 탄력성을 몸소 보여주었던 리더 손흥민 주장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트롱넘에 우승컵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퍼스 유니폼을 입고 춘 마지막 춤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지배적인 시대의 서막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은 사실 한 사람에게 구단의 위대함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한 구단의 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찬란했던 작별 인사 이후 손흥민과 토트넘의 행보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주장이 MLS의 LAFC에 합류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동안 토트넘은 런던에 남아 우승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리더십의 공백은 구단의 근간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처참합니다. 한국 언론과 글로벌 분석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33세의 선수를 3천만 유로에 판 것이 아니라 구단의 생명보험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손흥민 현상은 상업적, 스포츠적 기대치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위해 MLS에 간 것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했던 그 맹렬함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경기부터 손흥민은 리그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기록하며 LAFC를 대륙에서 가장 두려운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단순한 스탯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7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경기장은 단 몇 분 만에 매진되고, 그의 워밍업을 보기 위해 안표 가격이 500% 폭등합니다. 현지 기자들은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업무가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열광적인 미디어 커버리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의 침묵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얼마 전 유럽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바로 그 팀인 토트넘은 이제 전례 없는 정체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49년 만에 처음으로 강등이라는 단어가 황색 언론의 과장이 아닌 실질적인 수학적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빈자리는 어떤 영입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전술적 구멍을 남겼습니다. 상대 진영을 허물고 압박하며 무엇보다 공포의 순간에 팀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능력에 의존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주장을 잃은 토트넘은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으며 현재 강등권과 단승점 1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광은 이제 구단의 영혼이 남아있던 시절의 희미한 옛 기억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 가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품격과 투지의 결핍 문제입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인 리오 퍼디낸드는 뼈아픈 직설을 날렸습니다. 토트넘이 나침반을 잃었기에 시면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이죠. 구단 수뇌부는 베테랑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 3천만 유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겠지만 그들이 압박 속에서 라커룸을 하나로 묶어주던 유일한 핵심 부품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손흥민이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서 자신의 영원한 클래스를 증명하며
경기를 결정짓는 능력을 뽐내는 동안 북런던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생존을 위한 사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에서 부활한 전설과 길잡이 없이 걷는 법을 잊어버린 채 붕괴해가는 거인. 이 대비는 완벽하고도 비극적입니다. 가끔 축구는 우리가 가졌지만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면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단순히 성적이 주춤한 정도가 아닙니다. 반세기 가까운 구단의 역사를 재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거대한 화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름과 끼치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49년입니다. 토트넘이 강등의 공포에서 벗어나 빅식스라는 거물급 구단의 정체성을 지켜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견고했던 구조가 단 승점 1점 차이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노팅엄 포레스트와 웨스트햄이 승리를 거두며 승점을 챙긴 순간 토트넘에게는 잔인한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어벽에는 금이 갔고 차가운 강등의 바닷물이 라커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오 퍼디낸드의 목소리는 지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복도에 마치 선고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던 전설적인 수비수가 이 팀에서 강등의 냄새가 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때 그것은 결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 위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퍼디낸드는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토트넘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더 뼈아픈 사실은 이 재앙의 시작점이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이 대양을 건너도록 방치했던 그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골을 넣는 윙어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서로 남남처럼 행동하는 지금의 선수단을 지탱해주던 감정적 중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호스퍼 HQ와 같은 현지 매체들이 지적하는 전술적 깊이를 들여다봅시다. 구단 운영의 논리로 볼 때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구단은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겨준 뒤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Big challenge for me, big honor to be here. I'm very happ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Same way, I don't think too much about myself because I focus on what to do. So wherever you go, it's always about your relation with the players, with the team, with the town. There are a lot of similarity. Even if this is like an NBA of the European football, this is the best of the best. So it's a privilege to be here. First priority is to give everything that team needs in these moments. The team need, I believe,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first of all to get some confidence, 상대 to get 수비는 some 10m를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위협이 사라진 지금 상대 수비수들은 공만 소유할 뿐 날카로운 이빨이 사라진 토트넘을 비웃고 있습니다. 런던 현지 팬들의 절망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분노로 불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겁쟁이들만 남아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웨스트햄이나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들이 생존을 위해 매 경기를 전쟁처럼 치르는 동안 현재 토트넘의 선수들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단 프로젝트의 안정성보다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우선시한 보드진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아수라장에서 고통받는 걸 보는 것보다 낫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나 컸기에 팀은 압박 속에서 승리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비극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 대항전 우승을 축하하던 구단이 이제 강등권 언저리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성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축구는 이름값이나 유서 깊은 엠블럼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지금 상황이 나빠졌을 때 라커룸 터널에서 목소리를 높여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장에 야유가 쏟아질 때
먼저 공을 달라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전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49년에 자부심을 뒤로 한 채 강등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면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 몰락의 시작은 잘못된 영입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유일한 접착제가 이 꿈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능함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MLS의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 축구계 지도자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적 혁명입니다. 런던이 잃어버린 리더십 때문에 눈물 짓는 동안 로스앤젤레스는 경기장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아이콘의 등장을 열광적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미디어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현지 기자들은 쏟아지는 업무량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편집국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문구가 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사무실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리오넬 메시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손흥민 효과가 만들어낸 압박감의 실체입니다. 이 비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의 모든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니까요. 메시가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MLS는 분명 변했습니다. 하지만 LAFC의 손흥민은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손흥민은 불과 몇 달 전 유럽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그 굶주림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신체적 리듬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수준이며 이는 미국 리그라는 생태계에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7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조차 이제는 좁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훈련 장면을 보기 위한 티켓이 몇 분 만에 매진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표 가격은 $1,500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축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33세의 나이에도 강철 같은 절제력만 있다면 재능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한 전사자의 라스트 댄스들을 목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감정의 대비입니다.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LAFC에서 활짝 웃고 있는 손흥민의 사진을 보며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위기에 빠진 구단을 홀로 짊어져 가야 했던 그 납덩이 같은 무게감을 내려놓고 축구 자체를 즐기며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은 토트넘이 3천만 유로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 매 순간 뼈저리게 상기시킵니다. 일부 영국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이 그곳에 남아 강등 위기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사실 축구의 신은 그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과 중남미 미디어가 주전 없이 부르는 아시아의 신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는 무대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 토트넘은 레전드를 대우할 줄 모르는 팀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프리미어리그라는 잔혹한 정글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사회적 실험을 돋보기를 들이대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국에서 나이 때문에 비판받던 선수가 미국에서는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존중과 환경입니다. LAFC는 손흥민이 빛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혼자서 시스템을 만들어내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현실의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캡틴과 같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신흥 리그가 성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었던 세계 최고의 리그가 한 역사적인 구단을 처절하게 응징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49년의 자부심을 뒤로하고 강등된다면 이는 경영학적으로 20일,
세기 최대의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긴 분석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은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이 미국에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줄 알았다면 과연 이 부리그 강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보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황금빛 글자로 새기며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타이틀을 따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떠났을 때 모을 수 없는 거대한 빈자리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의 영광은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어쩌면 북런던이 아주 오랫동안 보게 될 마지막 행복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아삭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는 토트넘이 끝내주지 못했던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가 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